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을 담은 자소서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내신이 약한 학생이 자소서에서 만회를 하고 싶다면 희소성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비슷하게 써오는 내용들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피해가면 저절로 희소성 있는 자소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내 자소서에 느낀 점이 왜 맨날 뿌듯하기만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인성 영역, 이 부분에선 왜 맨날 싸우고 화해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성 영역 자소서에서 학생들이 가장 전제를 하고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정관님 분들이 3번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대신 인성이 너무 안 좋거나 하면 우리가 감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입학 설명회 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3번에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기도 하고 3번에서 본인의 인성적 결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성공 사례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성 영역에서 자기가 실천을 되게 잘 해온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막 한 곳에서 몇 년씩 하면서 자기가 인성 수양을 한 사람처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겠죠.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씩은 케이스가 다를 수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만 판에 박힌 틀에 갇혀서 자소서를 적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희소성 있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번호에서는 학업 능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잘 적어주세요. 성장 중심으로 적는데 인성 영역에만 오면 성장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굉장히 완벽했는데 완벽함을 이런저런 사례를 통해서 나의 완벽함을 더 증명해 보이고 싶은 듯한 자소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성공한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자소서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얘기하죠. 실패한 내용 써도 된다고.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나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인성 영역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실패한 내용 적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죠. 그래도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쉽게 적지를 못해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게 3번 영역, 3번 문제인데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 드는 게 1000자 중에 900자쯤 되고 배우고 느낀 점이 100자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뻔한 자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한 사례가 주가 되면 안 되고 배우고 느낀 점이 주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소서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서 자신을 그려내는 거지 사례를 가지고 자신을 그려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런 예시가 있을 거예요. 동아리 활동이나 수행과제 팀플로 이제 시작을 하죠. 팀 과제를 부여받고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거 당연하죠. 그래서 힘들었긴 한데 내가 뭔가를 활약을 해가지고 갈등도 봉합되고 팀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느낀 점 쓰라니까 느낀 점 잘 안 나오죠. 내가 활약했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뭘 또 나를 칭찬하고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느낀 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남아가지고 다음 거 써야 되는데 이게 딱 500, 500 쓰면 또 괜찮은데 또 한 700, 650 이 정도 남으면은 그 뒤에 거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이거 3번 어떡하지? 더 뒤에 걸 쓸까? 줄일까? 막 하다가 3번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어, 꼭 성공한 결과를 내가 느낀 점을 쓰는 거랑 실패한 결과를 느낀 점을 쓰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싸 그러면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배운 점이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우연히 성공해가지고는 앞으로 실패할 수 있겠구나를 느끼는 거는 또 자소서에 잘 안 적겠죠. 성공한 거를 돌아보면서 아 역시 그래도 힘들었지만 뿌듯했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패한 쪽의 자소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고민했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됐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고쳐야 되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자체가 다 배우고 느낀 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나중에 성공 스토리를 작성을 할 수 있으면 더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실패한 내용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언제 실패할지 모르니까. 근데 실패를 해왔던 경험을 삼아서 쭉 내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면 그 다음에는 성공을 해도 어떤 식으로 다음에 역경이 닥쳐왔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실패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썼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성공했던 스토리, 지금 쓰는 자소서 스토리가 약간 다른 친구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예전에 실패했던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록들을 생기부에서 잘 찾아보고 분석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갈등 관리 상황인데요. 학급 임원 맞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래서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학급에서 또 학생이 한두 명이어야죠.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가 하다가 자기가 이제 또 기막힌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내가 활약해가지고 갈등이 봉합됐고 이걸 통해서 이제 갈등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기막힌 방법 하나 가지고 갈등 관리하는 방법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신서유기에서 강호동 씨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 그거는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딱 한 권만 읽고 모든 상황을 그 책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케이스는 무궁무진한데 말이죠. 그러면은 그만큼 시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의견도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례 하나를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봤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재단해 버리는 경우는 어, 나중에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본인한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케이스를 경험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험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봐야죠. 서로서로. 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으니까 일로 가자. 왜냐면 내가 해봤거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게 갈등 관리의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생각을 못하게 되고요. 네,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 하나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건 설득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생각해낸 방법대로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방식의 이 배우고 느낀 점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생회장도 많이 하시죠. 네, 학생회장도 맡아서 학생회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생각이 달라가지고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학생회장이 나섰고 갈등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학생회장계의 레전드가 됐죠. 그러니까 이 내가 나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나서는데 내가 기막힌 방법으로 한 번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라면 저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갈등은 여러 곳에서 다른 사람과의 여러 케이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그때마다 A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의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극적인 방법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갈등 관리 방법을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섰다라는 말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갈등 관리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관리 상황을 겪었을 때 나는 이 배려하는 방법이나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써왔고 그게 괜찮은 데이터를 보여서 내가 이거를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본인의 생기부 아이템이 본인의 생기부 컨셉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을 인성 영역에 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인성 영역에서
갈등 관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 실천했느냐를 보려고 할 때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조금씩 피드백하는 그런 성장 중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자소서보다는 그래도 조금 실패해 나가면서 배우는 자소서가 아마 본인한테 배우고 느낀 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 배려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팀플로 시작하죠.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견 충돌이 안 일어나고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내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팀이 깨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자코 하자는 것만 다 했어요. 그래서 잘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배려했다고 생각하는 자소서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네, 꽤 많이 봤어요. 본인이 배려했다는 게 본인의 의견을 포기했다라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 거잖아요. 소극적으로 내 의견을 딱 개진하지 않고 회의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 제시 없이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는 얘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관해 놓고 자기가 진취적이고 자기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계획을 세워서 뭐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 친구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팀의 구성원에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배려했다고 한다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배려하는 게 팀원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일까? 그럼 나 빼면 다른 사람들끼리 또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나는 누구한테 배려를 맞춰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평소에 뭐 이런 쪽으로 배려 쪽의 키워드를 맞추고 싶다면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는 있잖아요. 본인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처음에 생각한 배려라는 게 그냥 내 의견을 조금 멀리하고 뒤에서 이렇게 좀 관망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에 좀 따라가는 걸 배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음 활동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배려와 갈등 관리를 잘 엮어보는 자소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배려를 하기로 했으면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그 친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의견을 이해를 해보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의 의견은 잠깐 접어두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잘 될 때까지 그냥 이거 하라는 거 하고 도와주는 거 도와주고 한다기보다는 그 친구의 상황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그런 입장이라면 이런 자료를 찾거나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또 팀에 녹아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배려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가는 듯한 성장 중심의 자소서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성 영역은 뭐 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스스로 완벽한 인격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 중심형으로 작성을 하시면 아무래도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쓸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3번 영역이 굉장히 식상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상함을 탈피하려면 아무래도 사례보다는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번 영역이야말로 진짜 싸우고 화해하고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좀 피하려면 아무래도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나눔, 배려, 협력, 갈등에 대해서 평소 생각했던 이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인트로가 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이 평소의 가치관대로 잘 따라가고 있느냐, 평소의 가치관대로 내가 잘 생각해 왔고 그거를 잘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는 방향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나눔, 배려, 협력, 갈등에 대한 내 개념이 수정되고 있느냐 이런 성장 중심의 얘기를 쓸 수 있으면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희소성 있는 자소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한 이제 인성 영역 작성을 할 때, 4번이 없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자의 포부를 드러내는 경우도 3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멀리 하시고, 네.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네, 피곤하고 힘듭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소서를 작성하신다면 느끼고 배운 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자, 만약에 인성영역 에피소드를 잘 만들고 싶은 현재 1, 2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기록 좀 하세요, 기록 좀. 기록을 하네요, 많은 학생들이. 기록을 하시고 본인이 어떤 구성원으로 역할을 했고 내가 잘했던 점, 못했던 점 이런 걸 기록한 다음에 내가 팀원에 어떻게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내가 팀장으로서 팀을 이끌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까?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그 친구한테 사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평소에 이 활동을 통해서 나눔 배려 협력 갈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본인만의 정의를 내려둘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뭐 대학 입시가 아니더라도 배려가 나 혼자 한다고 배려가 아니고 협력이 또 나 혼자 협력한다고 협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하려면 아니면 협력이란 건 이렇다. 내가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좀 마인드가 있었으면 앞으로 팀플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의견 충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많은 건 당연한 건데 싸웠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싸우기 전에 스스로 뭔가 자성을 하고 역할 분배를 잘 하고 내 스스로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다면 싸울 일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희소성 있는 자소서가 되겠죠. 네, 대학 입학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갈 때까지 활동 많이 싸우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